내가 싫어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나의 목표가 뭔지 그걸 이제 정확히 파악하고 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데, 일과 관련된 충분한 자율권과 정보를 주는 것이 일에서 의미를 찾게 만드는 좀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작가TV 작가이치의 코너입니다. 오늘 이 책은 바로 이제부터 일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입니다. 위원님은 그 임직원들을 평가하고 보상하는 일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 사람은 바뀐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바뀐다고 봅니다. 왜냐면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인사나 이런 평가 관리하시는 분들의 생각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바뀌기 힘들다. 그래서 처음에 뽑을 때부터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야 된다. 그래서 채용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 그럼 이 말에 공감 안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이제 기본적인 역량이라든가 자질 같은 거는 분명히 개인별 차이가 있다.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의 성과를 상당히 좌우한다라고 보는데, 이제 인사를 하면서 여러 사람을 긴 기간 동안 봐보면은 발전하는 측면도 있고 혹은 퇴화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필요 없다면은 사실 한 번만 평가하면 될 일인데, 그러니까 저는 본질적인 역량이라든가 인간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크게 바뀐다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지만, 적어도 조직 안에서 일과 관련된 측면에서는 내 역량이라든가 태도나 자세 같은 거는 분명히 바뀔 수 있고,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자신이 스스로 방향을 정하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개선보다는 퇴화 쪽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이제 인사를 하다 보면은 아까 이제 승진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 승진하느냐, 어떤 사람이 임원이 됐느냐, 늘 평가가 똑같고 작년에 나왔던 이야기가 올해도 나오고 그 다음에도 나오고, 이런 사람들은 결국 상황이 바뀌면서 퇴화하고 그 조직 밖으로 일찍 나가게 되고, 뭔가 발전하는, 작년에는 이런 단점이 있었는데 올해 안 보인다. 작년에는 이걸 별로 못했는데 이걸 잘한다.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성장해서 뭐 임원도 되고 리더가 되는 걸 봐왔기 때문에 발전한 가능성은 있다. 대신에 개인의 노력과 그 방향성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어떻게 해야지 좀 변할 수 있을까? 저는 사람이 대부분 쉽게 안 바뀌잖아요. 네. 이건 좀 암울한 얘기가 될 수 있는데요. 저는 발전하는 사람은 내가 싫어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힘든 일, 싫어하는 일을 이제 편하지 않은 쪽으로 계속 나아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리더십이라는 측면, 부하와의 관계라는 측면이라고 봤을 때, 부하들한테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고 강하게 얘기하고 때로는 좀 심한 말을 하는 것이 이제 나의 스타일일 수도 있는데, 이제 그것이 계속 단점으로 지적이 되고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직원들이 많다면은 정말 나의 성향과는 맞진 않지만 때로는 부드럽게 감싸줄 수도 있고 결국은 무기라고 할 수 있는데, 나의 무기를 점점 넓혀가는, 나의 성향과 맞지는 않더라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이분이 예전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리더십에 올해 보니까 예전에 안 해주던 격려도 해주고 코칭도 해준다, 이러면 일단 보는 눈이 달라지거든요. 내 취향과 맞지 않고 힘들지만 그거를 기꺼이 하려는 마음이 있는 분, 이런 사람들은 저는 성장의 가능성이 있다고. 자기 부족한 걸 인정하고. 네,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부족하다고 생각을 안 하죠. 그렇죠. 그리고 남들이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걸 거꾸로 나의 장점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사람이 자기 단점을 이해하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그 이해만 하면 발전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텐데 이해를 못하니까 이게 걸림돌이 되는 거야. 그렇죠. 누가 지적을 해주면 내가 왜? 막 이러고 이게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반응을 누가 소심하다가 야 내가 왜 소심해? 예, 네가 너 소심해. 그런 말씀들을 하시죠. 어쨌든 직장 생활을 하면 결국 일을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일의 본질은 뭔가요? 코로나 이번에 사태가 와서, 그리고 또 그 이전에도 일하는 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해왔는데, 바꾸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던 거를 모두 다 반대로 하자, 이건 아닌 것 같고, 어떤 식으로 환경이 바뀌더라도 우리가 계속 유지해야 될 게 있고 바꿔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끝까지 유지해야 될 게 바로 일의 본질이라고 봤습니다. 전 일의 본질을 크게 이제 네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첫 번째로 일에는 올바른 목표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일과 일, 그리고 일과 조직 전체는 정확하게 정렬이 되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일이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몰입할 수 있는 뭔가의 의미를 줘야 된다. 그런 이제 의미가 세 번째고, 맨 마지막으로
일을 둘러싼 환경과 조직은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일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발전해야 된다라고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목표, 골, 그리고 정렬, 얼라인먼트, 의미, 미닝,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화, 에볼루션, 요 첫 네 가지의 첫 글자를 따면 게임이 되거든요. 이제 그 네 가지를 갖춘 일들은 마치 우리가 이제 게임을 하는 것처럼 재미있게 즐겁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는 요 네 가지를 일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 네 가지를 갖추면 이 게임에서 내가 이길 수 있다. 뭐 네. 이런 의미신 것 같은데. 네. 자, 그럼 첫 번째 목표. 네. 우선 목표를 생각하면 일을 해야 되는 건 뭘까요? 일을 잘한다 하면 혹시 떠오르는 게 어떤 게 있으신가요? 성과 잘 내는 사람. 그렇죠. 일을 잘한다고 하면 사실은 많은 분들이 성과라는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과정이나 모습을 생각합니다. 빠릿빠릿하게 일 잘해, 열심히 해, 일을 뭐 주면 엄청 빨리 해,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두는데, 일은 빨리 하고 이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과, 즉 무엇을 하는지가 전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복싱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아, 복싱이요? 예. 근데 복싱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스파링이나 그 시합하는데 옆에서 이제 링사이드에서 트레이너나 코치들이 이제 가장 많이 소리 지르는 말 중에 하나가 보고 때려. 막 주먹을 뻗지 말고 상대를 보고 때려. 복싱의 목표는 네. 상대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를 정확하게 그렇죠. 가격하는 게 이제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네. 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그냥 열심히 하고 그냥 달리는 것이 아니라 네. 나의 목표가 뭔지 그걸 이제 정확히 파악하고 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데, 그 성과가 무엇인지 뭐 다양한 것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재무 성과가 될 수도 있고 업무 목표가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조직에 따라 다르지만 어느 조직이나 이제 목표로 삼아야 되는 그 타겟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것은 바로 조직의 존재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고객. 두 번째는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표시할 수 있는 생산성이라고 봅니다. 생산성. 예. 그러니까 모든 일은 고객과 생산성을 중심으로 짜여져야 되고 그걸 기준으로 이제 설계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이 사라졌는데 고객이 아무런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 좀 그 일은 없어도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가 하는 일이 없어졌는데 조직의 성과와 생산성에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더 좋아졌다. 그런 일들은 저는 없어져야 되는 일들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첫 번째 목표, 일의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되는, 일의 목표는 고객과 생산성, 요거만은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그거를 그런 사실을 처음에 알고 하지만 네. 사실 흘러가면서 이상하게 변질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고객으로부터 얻는 수익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비용만을 본다든가 비용 절감이 문제야. 이렇게 하다 보면은 비용은 절감했는데 그것 때문에 품질이 떨어져서 막상 고객은 그 물건을 사주지 않는다던가, 아니면 너무 싸게 만들었기 때문에 고객한테 가가지고 그게 이제 불량이 되거나 이러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네. 그래서 비용 목표는 달성했는데 고객 만족은 떨어지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조직은 점점 실패의 길을 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가 네. 이제 정렬이었잖아요. 네. 정렬이 조직에 필요한 이유는 뭐고, 그다음에 이 정렬을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조직을 떠올릴 때 이제 흔히 오케스트라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케스트라에서 이제 역량이 뛰어난 그런 연주자들이 모여가지고 연주를 하지만, 내가 오늘 기분이 좋아, 내가 오늘 컨디션이 좋다는 이유로 나의 파트를 너무 빨리 연주하거나 너무 크게 불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그거는 이제 들을 수 없는 연주가 되겠고, 예를 들면 트럼펫 주자와 바이올린 주자가 전혀 다른 곡의 악보를 가지고 연주를 하면 그것도 들어줄 수가 없겠죠. 그런 일이 있겠어라고 생각하지만 큰 조직에서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스트라처럼 사실 한눈에 보이는 이런 조직도 유능한 이제 지휘자가 아니면 통제가 어려운데, 사실 큰 조직들은 몇만 명이 워낙 다양한 일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각자 또 자기의 논리를 가지고 하던 일을 좀 더 개선하고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지나 보면은 A 부서의 일을 B 부서가 방해를 하거나 뭐 이제 서로 이제 다르게 돌아가는 이제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저는 적어도 조직에서의 일은 다른 일들과 잘 연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조직 전체 목표와도 잘 연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정렬이라는 측면도 반드시 일에는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가 의미잖아요. 네. 일의 의미가
조금 많이 사라지고 있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좀 어떤지 현업에서는.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어지고 뭐 그런 말씀들도 많이 하잖아요. 일을 얻는 것 자체가 힘들어진, 직장을 얻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 그런 상황에서 일의 의미라는 게 사치 아니냐. 뭐 저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사람은 기계랑은 조금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냥 월급만 주면 무조건 일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오랜 시간을 자기가 쏟는 그 일이라는 것에서 다양한 의미를 찾는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일을 통해서 내가 물론 돈을 벌고 생계를 해결하지만 그걸 넘어서는 뭔가 의미, 내가 어디엔가 기여를 하고 있다. 내가 아까 고객이라는 뭐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고객의 삶을 뭐 나아지게 하고 있다. 그런 사회 기여, 누구에겐가에 기여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점점 나의 역량이 높아지고 능력이 좋아지고 누군가를 돕는다라는 이렇게 성장하는 이런 느낌을 이제 갖게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있느냐 없느냐는 그 사람이 그 자기가 하는 일에 몰입할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계속 일에서 사람들이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조직이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 부분에서는 위원님은 그 회사와 네. 직원이 있으면 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회사 쪽에 가까운 어쨌든 직원을 그렇습니다. 평가하고 예. 성과를 관리해야 되니까 제가 이제 그러면 임직원의 편에서 이걸 보면 일의 의미가 사라진 것 중에 하나가 회사의 배신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예. 의미냐면 좀 예. 강하게 표현을 했는데 옛날에는 어쨌든 평생 직장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에 모든 걸 매진하신 분들이 우리 기성세대 분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이제 언젠가부터 명예퇴직이라는 제도가 생겼고 예. 그다음에 나이가 들면 회사에서 어쨌든 뭔가 나가게 만드는 문화도 있고 예.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약간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난 정말 회사를 위해서 예. 회사가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일을 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예. 사실 회사는 가족이 아니었던 거죠. 일의 의미를 회사의 그 안에서 찾고 했었지만 결국 지나보면 나와보면 회사와 나는 다른 존재였던 거고 거기서 이제 배신감을 느끼는 부분도 좀 있는 네. 것 같고 이런 부분 좀 공감하시는 분이 약간이라도 있나요? 저는 크게 공감을 하는데요. 네. 이제 저희 우리나라가 이제까지 그 장기 고용, 평생 직장 이런 그러니까요. 개념이 있었는데 IMF 이후에 이제 많이 그 바뀌었는데 전 그 바뀌는 수준이 대단히 극단적이라고 본 게 OECD에서 우리나라의 평균 근속이 제일 짧다라는 제가 수치를 봤어요. 그러니까 짧아지고 있는 게 아니라 OECD 소속 국가 중에서 제일 짧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제 평균 근속이 네. 5.6년. 5.6. 예, 이거 이제 2015년 기준인데 OECD 평균이 9.3년이었습니다. 이제 이걸 비교해 보면 이제 훨씬 이제 짧아진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있는 사람들이 빨리 나가게 된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비정규직, 단기 고용이 훨씬 늘어났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일의 의미를 찾기가 더 힘들어진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가족으로 구성원을 보던 개념은 이제 사라지고 마치 이제 용병을 보는 것처럼 예,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런 개념이 생겼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일의 의미가 사라지게 되는 큰 요건이 됐는데 근데 반대로 뒤집어서 말하면은 개별 기업 차원에서는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훨씬 일의 의미를 느끼고 조직을 위해 몰입할 수 있는 그런 구성원을 갖춘 기업은 다른 기업보다 훨씬 더 강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본다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개별 기업들은 계속 그렇게 비용만을 생각해서 사람들을 용병처럼 쓸 것인가 아니면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좀 더 열심히 일하는 그런 사람을 만들 것인가 그 선택의 기로에 저는 서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좀 이게 일이라는 게 회사의 일이었다면 네. 이제는 그 회사의 일이라는 걸로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시대는 좀 아니긴 하잖아요. 네네. 이 일이 자신의 일이라는 걸로 좀 생각을 하면서 그거를 가지고 전문성을 발전시키면 사실 나중에 퇴사한 이후에도 그렇죠. 그걸 살릴 수 있는 거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마음인 거죠. 네. 이기적으로 이건 내 일이야. 네. 이걸 내가 잘하게 되고 숙련이 되면 결국 내 전문성 이걸로써 네. 퇴사 이후에 이게 내 무게 될 거라는 생각을 좀 하면 좀 좋지 않을까. 그렇죠. 예. 전문성을 그럼 어떻게 키울 거냐라는 네. 것도 이제 상당히 중요한데 물론 이제 뭔가를 지도하고 교육하는 걸로도 물론 가능하지만 본인이 이제 일하는 자세가 대단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같은 일을 하더라도 아무 생각 없이 시켜서 하는 일이 있을 거고 뭔가 내가 주도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같은 일이지만 이건 내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요건 내가 조금 더 개선해 볼 수 있어 라고 하면은 오히려 저는 똑같은 일이지만 시장에서 훨씬 인정받는 네. 전문성이 빨리 생긴다라고 저는 보는데 이제 사례를 하나 말씀을 좀 드리자면 네. 미국에 있는 그 식당 체인 중에 징거맨이라는 그 식당 체인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회사는 조금 상당히 독특한 게 식당에는 어디나 그 접시 닦기 아르바이트생들이 있잖아요. 네. 이 회사는 접시 닦기 아르바이트생들도 매주 경영회의에 참석을 해가지고 식당 CEO, 주인하고 같은 정보를 제공받고 이번 주에 우리 식당이 어땠고 무슨 재료가 남았고 뭐 목표를 달성했고 뭐가 문제다 이런 걸 하고 거기에 역시 CEO와 같은 목소리로 네. 그 비중으로 자기 의견을 낼 수 있는 네. 정보를 다 공유해주고 의견을 받는다라는 그 오픈국 경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걸 운영하고 있는데 그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일의 의미를 높여주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역량을 저는 발전시킨다라고 보고 있는데 실제 이제 그 회사의 사례를 보면 이런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접시 닦는 직원이 접시를 닦다 보니까 매번 감자튀김이 많이 남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다른 회사였으면 감자튀김이 그냥 많이 남네. 왜 이렇게 왜 일이 힘들지 하고 넘어갔을 텐데 이 회사의 경우에는 그거를 그 직원이 경영회에 참석해서 지금 우리의 감자튀김이 많이 남고 있다.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고 내 아이디어는 자 감자튀김을 그 요리에 똑같이 이제 서빙하는 게 아니라 조금만 주고 대신에 많이 먹기를 바라는 고객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한테 무제한으로 리필을 해주자. 이제 그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 회사의 이제 경영진들은 좋은 생각이다라고 바로 채택을 했고 고객들은 고객들대로 음식을 남기지 않고 자기 먹고 싶은 만큼 양껏 무료로 먹을 수 있어서 좋았고 회사 입장에서는 음식물 쓰레기가 훨씬 더 줄어들고 고객의 만족도 얻었고 또 이제 그릇을 닦는 거나 이런 것도 훨씬 편해지는 일 자체 가치 직업의 귀천을 논하기보다는 전 진정한 그 프로페셔널이냐의 여부는 내가 일의 주인이 되느냐 같은 접시 닦기라고 해도 일의 주인이 돼서 일하는 그런 접시를 닦는 사람과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은 좀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일과 관련된 충분한 자율권과 정보를 주는 것이 일에서 의미를 찾게 만드는 저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네 번째는 진하지 않습니다. 어떤 얘기인가요? 일을 저희가 지금 시점에 딱 고정해서 네. 본다면은 앞에 말씀드렸던 세계 일의 목표, 정렬, 그리고 이제 의미만 있으면 되는데 문제는 일이 아주 동태적인 환경 속에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계속 바뀌거든요. 우리 이제 경영 환경이 계속 바뀌고 그래서 일이 그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면 그냥 일 자체가 없어지는 이제 그런 일은 본질에 충실한 일도 아니고 의미가 있는 일도 아니겠죠. 그래서 일은 끊임없이 환경하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발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크게는 뭐 이제 저는 일이 두 가지 측면에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첫 번째 이제 일의 컨텐츠가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AI라든가 새로운 소프트웨어 기술이 생겼다. 이제 사람들이 그 일을 받아들여서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교육하는 그런 내용의 측면이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일의 형식이라는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했던 일을 하는 장소라든가 뭐 다양한 일하는 방식 이런 것들도 계속 진화를 해야 되는데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은 게 일본의 경우도 네. 우리나라처럼 마찬가지로 이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면서 재택근무를 시작했는데 재택근무가 제대로 돌아갔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되게 낮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뭐가 문제였느냐 걸림돌들을 분석해봤는데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 나온 게 네. 재택근무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로 네. 일본은 아직도 결제를 할 때 도장을 찍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저는 입사하고 그런 도장을 본 적이 없는데 네. 일본은 아직도 그게 남아있기 때문에 도장을 찍어야 모든 게 돌아가는 구조에서는 당연히 재택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일하는 형식일 수도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발전하지 못하고 아직도 네. 도장을 찍어야 되는 조직이 있다면은 역시 적응할 수가 없겠죠. 새로운 변화된 환경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일의 내용 그리고 일의 방식을 계속 진화해 나가지 않으면 결국은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목표, 정렬, 의미도 어쨌든 시대에 따라서 계속 바뀔 테니까 네.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